네, 안녕하세요. 금일 10월 13일 현재 시각 9시 7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방송 링크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프리카 TV 보시는 분들은 추천 업 버튼, 유튜브 마미손 주식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링크 올려드릴게요. 필요한 분들은 단톡방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화면 터치하시면 별표 마크가 있죠. 그 체크해 두시면 즐겨찾기가 됩니다. 제가 방송 켰을 때 자동으로 알림이 가니까요. 그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금요일장에서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뭐 금강철강, 뭐 에코캡 추가 상승, 뭐 대연화성, 뭐 리비안 주들 있죠. 뭐 세원, 그리고 신규 상장으로는 케이카, 뭐 덕양산업 등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넥스비티, 뭐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요. 어서도 오세요. 반갑습니다. 명8270님, 머니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금강철강은 뭐 갭을 어느 정도 띄우긴 했지만 1분 화살표 흐름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하죠. 오늘 화살표 단타 종목으로 장시작 전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리비안 관련주도 이슈도 올려드렸었고, 네, 어서도 오세요. 금강철강, 뭐 넥스피티, 뭐 덕양산업, 에코캡, 뭐 현대모백스, 3일, SG글로벌, 뭐 1분봉 화살표 단타가 가능했던 종목들인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이브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추천업 버튼 고맙습니다. 어서도 오세요. 금일 양 지수는 다행히 양봉 지지하면서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 있죠? 지수 따라서 빠졌던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오전 한번 채팅창 봐보죠. 10월 13일 수요일 한번 봐보죠. 어서도 오세요. 오늘 오전에 여러가지 이슈들을 올려드렸었고요. 쭉 봐보죠. 10월 13일 수요일 오늘 오전에 좀 종목들을 여러가지 뭐 정리를 좀 올려드렸었어요. 일단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뭐 세로닉스 뭐 등, 그리고 리비안 관련주들은 에코캡, 우신시스템, 대원화성, 동국아르네스, 그리고 석탄 관련주는 뭐 넥스비티, GS글로벌,
그리고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렇게 쭉쭉 뭐 나열해 드렸는데 오늘 금강철강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금강철강이랑 리비안 관련주들 뭐 대원화성 뭐 에코캡 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슈들을 올려드렸었고 쭉 봐보시면은 오늘 그 리비안 관련 누적 사전 주문량이 5만 대를 달성했어요. 그거에 관한 뉴스를 올려드렸었고요. 개별 이슈 뉴스죠.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오늘 장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슈화 되고 있는 뉴스들이 뭐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리비안 관련 이슈가 들어와서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올려드렸었죠. 리비안 누적 사전 주문량 5만 대. 좀 이슈가 커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또 그런 종목들이 단타를 줬어요. 그리고 세원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또 상승을 해줬는데 좀 힘은 약했지만 일봉 추세는 살아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오늘 물론 장중에 5.3% 정도 상승하다 밀렸지만은 아직 일봉 화살표 추세가 살아있죠. 그래서 힘은 약하지만 아직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급등 나오고 눌림목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었고 화살표 뜨고 지금 반등 추세이기 때문에 이 화살표만 안 깨지면요 계속 단타가 가능해요. 이 화살표를 이탈 안 하면 다시 일봉 전고를 돌파 시도할 수 있겠죠. 세원도 리비안 관련주들 아직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테마주로는 홍준표 관련주들이 있고요. 홍준표 관련주들 뭐 홈센터 홀딩스, 뭐 경남스테이 원풍, 보강산업 등이 있고. PJ 연가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몰빵부 회장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HK 이노엔은 오늘 좀 아쉽긴 해요. HK 이노엔 얘는 22평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럼 다시 상승하거든요. 최근에 거래가 들어왔고 거래량이 들어왔죠. 돌파했다가 빠진 자리인데 오늘 살짝 아쉽긴 합니다. 내일 양봉 돌리면 다시 상승 가능하고요. 이 22평 블루라인만 이탈 안 하면 괜찮습니다. 쭉 봐보죠. 장 시작 전에 이제 뭐 세원, 소폭 갭상승, 그리고 에코캡은 추가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코캡 보시면은 에코캡도 오늘 장중 21% 올라갔거든요. 항상 전일자 캔들 있죠. 이 전일자 캔들이 장대 양봉일 때 이 장대 양봉의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그 다음날 급등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VIP 방송에서 설명드렸을 때도 경동제약을 말씀드렸었는데 경동제약 어저께 급등한 장대 양봉 급등 캔들이잖아요. 그럼 항상 이 급등 캔들에 이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돼요. 그래봤자 손절해봐야 한 3% 4%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급등을 해요. 이렇게 그 전날 핑크 화살표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핑크 화살표 들어왔죠. 제가 어저께 이거 내일 호가만 좋으면은 15,000원, 16,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이전 일봉 전고점 저항이 바로 여기인데 여기 14,000원만 뚫어버리면 15,000원, 16,000원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어저께 전일자에 화살표가 4개나 떴어요. 이게 그리고 오늘 이 장대양봉의 3분의 1 값이 이탈 안 했죠. 그러면 그 다음 정고점을 가게 되는 거예요. 15,000원, 16,000원 라인. 그래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경동제약이. 경동제약은 뭐 아직도 일봉 추세가 살아있죠. 단타로 본다면은 일봉 전고점 15,000원, 16,000원 라인 저항이기 때문에 꼬리 달고 빠진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렸던 애들이 가포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금강철강, 뭐 네스비티, 덕양산업, 에코캡, 현대무벡스, 3일, 뭐 GS글로벌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금강철강 같은 종목은 오늘 갭을 많이 띄우긴 했어요. 갭을 많이 띄우긴 했는데 일단 일봉에서도 화살표가 3개나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죠. 그리고 분봉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분봉상에서 갭을 많이 띄웠다고 하더라도 이 갭 띄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여기 화살표 있죠. 이거 일분봉인데 장 시작하고 그 전날에 물론 일봉상에서 분봉상에서 핑크 화살표가 떠 있었죠. 그리고 오늘 갭을 좀 크게 띄웠어요. 근데 항상 갭을 크게 띄우더라도 이 갭 띄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보시면은
항상 분봉상 갭을 띄었을 때 그 분봉 갭 띄운 자리만 이탈 안 하면 추가 파동이 나오거든요. 갭을 크게 띄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컷만 잡으면 돼요. 이 화살표 컷 이탈 안 하면 바로 급등합니다. 그리고 호가를 보시면 매매하기 쉬워요. 호가창.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일봉, 분봉 그리고 호가창을 보는 거예요. 근데 호가창을 봤을 때 이렇게 갭을 크게 띄었을 때 이 화살표 라인에 이 호가 있잖아요. 이 호가 5,500원, 5,520원 이 호가 있잖아요. 거기에 호가에 이탈을 안 해요. 그 라인을 지지를 해주면 바로 급등을 해요. 그래서 호가창도 잘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분봉을 보셨을 때도 호가창 이런 거 안 보겠다. 분봉상에서 화살표만 이탈하면 추가 급등입니다. 요거만 퍼센테이지도 10%가 넘어가요. 10%가.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힘이 강한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 노랑 화살표 뜨면 다시 올라가요. 여기 있죠. 노랑 화살표. 상한가 풀렸다가 한번 밀었잖아요. 근데 분봉에서 보시면 항상 지지 라인이 나옵니다. 다시 요 부분 있죠. 요 지지 라인. 근데 종가 전에 요 부분에서 노랑 화살표 나왔죠. 노랑 화살표 뜨고 다시 또 추세가 시작돼요. 요런 데가 타점이에요. 타점. 화살표는 장중에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요런 것들을 체크하면 되고요. 그렇게 힘이 강한 종목들이 단타가 계속 나옵니다. 단타 자리가. 오늘 금강철강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분봉 갭을 띄우고 바로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 초반에 9시 전 호가가 중요해요. 호가가 어떤지, 그리고 첫 1분봉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분봉 1분봉 그 다음 분봉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화살표만 이탈 안 하면 항상 매매할 때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추가 급등이 나오죠.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 급등 나오는 거 바로 수익 먹는 거죠. 그리고 넥스트비티도 보시면 석탄 관련주인데, 일단은 넥스트비티가 일봉상에서 자 보시면 이 2100원 있죠. 2100원 부근이 이전 일봉의 전고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저항을 받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 상승을 했지만 2155원 거기를 맞고 떨어졌지만 아직 화살표 추세는 살아있죠. 여기 1900원. 그리고 덕양산업 보시면은 골드캔디 현진님 어서오세요. 덕양산업도 보시면 오늘 장전에 이렇게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금강철강, 넥스피티, 덕양산업, 에코캡, 현대무백스 이렇게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덕양산업도 자 보시면은 일봉상에서 하락 화살표 그리고 빨간 화살표가 떴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 뭐가 좋아야 돼요? 플러스 호가예요. 호가. 또 오늘 장 초반에 호가상 갭을 띄웠죠. 그러면 갭을 띄우게 되면은 이전 일봉의 전고 저항까지 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덕양산업 차트가 뭐가 좋았냐면은 지지라인이 형성했어요. 2,900원. 이 쌍바닥이거든요. 이렇게 W 패턴, 쌍바닥 W 패턴. 그리고 일봉상 이전 고점이 3,500원, 3,600원. 좀 차트를 크게 보시면 좀 쉽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을 때 상승하게 되면은 그 전 일봉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데 오늘 꼬리 달고 빠졌죠? 그래서 항상 내가 어떤 종목에 진입을 했을 때 이렇게 분봉 보시면은 오늘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분봉해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이런 거는 바로 시초가예요. 바로 시장가 매수하든지 그렇게 해서 바로 수익을 먹고 일봉 전고점 보고 바로 털어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장 초반에는 무조건 1분봉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장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3분봉 매매하셔도 돼요. 장 초반에 1분봉을 보셔야 돼요. 바로바로 급등하니까. 그래서 오늘 일봉 전고점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내가 단타로 들어갔다 일봉 전고점 근처 오면은 매도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항 맞고 빠질 확률이 크니까. 덕양산업이 오늘 좀 급등이 나왔었고, 에코캡은 오늘 장 전에도 장 시작 전에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말씀드렸었는데, 에코캡이랑 세원이 리비안 관련주예요. 그러면 에코캡, 세원, 대원화성, 리비안 관련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이 관련 세터 종목들 있죠, 묶어 두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잖아요. 얼마 며칠 전에도 이렇게 같이 묶어 드렸잖아요. 리비안 관련주들이 뭐가 있는지, 대연화성, 세원, 대유에이텍, 뭐 우신시스템 뭐 등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같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에코캡이 또 올라가니까. 그리고 에코캡은 이전 일봉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럼 항상 이런 장대 양봉 캔들 3분의 1값만 이탈 안 하면 돼요. 3분의 1값. 그런 부분이 손절이 짧거든요. 이미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단타로 바로 파동을 먹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뭐 에코캡도 추가 상승 나왔고, 현대무벡스는 뭐 오늘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그래도 장중 11% 정도 올랐어요. 현대무벡스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다 화살표 단타가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최근에 화살표가 떴고, 황금 화살표가 떴고 그 다음날 캔들이 조정봉이거든요. 이게 10월 12일 캔들이 음봉이 나왔지만, 자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런 거래가 들어오는 캔들에서 이 3분의 1 값 한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단타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퍼센티지가 낮은 게 아니에요. 11% 올라갔어요. 11%.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기억해 두세요. 거래가 들어오고 강하게 들어온 캔들에서 그 다음날 이 장대 항공의 3분의 1 값을 지켜주는지. 항상 주식은 지지와 저항, 그리고 저항 돌파기 때문에 이런 라인만 이탈 안 하면 바로 또 추가 급등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여러 가지 종목들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3일도 보시면 어저께 빨간 화살표예요. 그쵸? 그리고 어저께 빨간 화살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 또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고 호가가 좋다라면 오늘 바로 급등 나오죠. 3일이 오늘 1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금강철강, 뭐 덕양산업, 에코캡, 현대무벡스, 3일 뭐 이런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분들, 물론 이 화살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지만, 화살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뭘 볼 수 있어요? 호가창 볼 수 있잖아요. 호가창. 장전 호가가 어떤지. 그리고 분봉을 볼 수 있죠. 핸드폰으로도 여러분들 분봉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1분봉, 3분봉, 호가.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봉 캔들 흐름, 1분 캔들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그날 단타로 수익 10% 20% 먹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뭐 금강철강이나 뭐 덕양산업, 뭐 에코캡, 현대무벡스, 3일 이런 종목들이 1봉 화살표, 분봉 화살표 단타가 가능한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이 1분봉, 장 초반에는 1분봉 보셔야 되고, 화살표가 없다고 해도 분봉 보시면 돼요. 분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되고. 근데 보통 장 초반에 바로 급등을 하죠. 3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갭 상승 4%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있잖아요. 솔직히 잘하시는 분들은 갭을 많이 띄어도 그 매수세 강한 거 보고 진입을 할 수 있어요. 호가를 보면 매수세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초보분들은 갭을 많이 띄우면 좀 진입하기 힘들죠. 그래서 갭을 뭐 한 3% 4% 이렇게 띄우는 종목들 진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3일 같은 것도 갭을 한 4% 정도 띄웠으니까요. 그리고 한 13%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전 호가가 중요하고, 그리고 1번 캔들 흐름, 화살표가 떴는지 안 떴는지, 그리고 분봉상에서 화살표 흐름이 어떤지, 이런 것도만 체크하면 돼요. 그 장대 양봉의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고 있는지, 거기가 손절선이니까. 그쵸? 그런 것들 체크하시면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동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시면 현서바리님이 장 초반에 바로 경동제약 들어가셨죠. 경동제약. 이 3분의 1 값을 이탈 안 하고 장전 호가가 좋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초가 갭을 2.6% 띄었거든요. 이 2.6% 경동제약이. 근데 일봉상에서 더 올라갈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VIP 방송에서 이거는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 일단 14,000원 저항이긴 한데 14,000원 뚫어버리면 15,000원, 16,000원 갑니다.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일봉상 올라갈 자리를 체크하고 오늘 중요한 기준 라인을 이탈하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바로 수익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장 초반에 진입을 해야 되죠. 오늘 호가도 좋고 그리고 갭을 소폭 띄우는구나. 그럼 진입해 볼 수가 있죠. 그럼 갭을 2.6% 띄었으면 손절해봐야 3%예요. 손절해봐야 마이너스 3%.
얘 경동제약 분봉을 보셔도, 자 보세요. 경동제약 분봉 보시면 장 시작하고 바로 2.6% 갭을 띄우고 핑크 화살표가 떴죠. 그럼 요 캔들만 이탈을 안 하면 돼요. 요 캔들. 그래서 첫 번째 1분봉과 두 번째 분봉이 중요한 거예요. 첫 1분봉, 그리고 첫 1분봉 뭐 화살표 없는 그냥 첫 1분봉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분봉. 그러니까 단타의 매수 기준은 장전 호가, 그리고 첫 1분봉, 그리고 그 다음 분봉에서 나와요. 만약에 첫 1분봉에서 좀 애매해서 못 들어갔다면 그 다음 분봉이 그 전 분봉을 돌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분봉 돌파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바라기는 이거는 장전에 아마 시장가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장전 호가를 보시고 미리 매수를 걸 수가 있거든요. 시장가로. 그러면 장 시작되자마자 바로 체결이 되고 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전에 호가가 크게 뜨지 않는다면 장전에 미리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첫 1분봉, 첫 2분봉을 보고 매수를 할 건지, 그럼 장 초반에 바로 수익을 먹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럼 장 초반에 바로 수익을 먹고 나서 또 그 다음 또 올라갈 종목들, 오늘 또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분봉 추세를 보고 또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리비안 관련주들이 오늘 에코캡, 뭐 세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니까 또 대원화성 뭐 이런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최근에 노랑 화살표 뜨고 이미 급등 나온 종목이지만 조정이 나오고 22평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 추세를 있었는데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를 아직 안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어떤 종목으로 매매를 하시거나 추천을 드릴 때 항상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어떤 종목들이 특정 라인에 지지를 하게 되면은요, 그 전 일봉 전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슈가 있는 종목들,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리비안 관련 5만 대 그걸 이슈로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이슈니까. 자, 이슈가 있는데, 중요 이슈가 있는데 일봉 화살표든 분봉 화살표든 좋다. 그럼 먹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대원화성도 일봉상에 핑크 화살표가 떴어요. 장중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화살표가. 그럼 굉장히 그 종목은 강합니다. 거래량도 터지고 굉장히 강해요. 보통 20% 30% 올라가죠. 그래서 일봉상 화살표 그리고 분봉 화살표로 보는 거예요. 대원화성. 그 분봉 화살표 봤을 때 장 초반에 급등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면 또 노랑 화살표 뜨면 또 올라갑니다. 이런 종목들이 보시면은 급등 나왔다가 주가가 한번 밀리죠. 근데 이전 저점을 지지하고 노랑 화살표가 다시 뜨죠. 요렇게. 그 장중에 회원분이 다시 한번 물어보셨을 거예요. 이 대원화성을 노랑 화살표 뜨고 이제 상승 추세 이어지는 흐름이었죠. 그래서 항상 요 자리가 타점이에요, 타점. 장 초반에 먹고 또 이제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요때가 9시 40분이거든요 노랑 화살표 뜨고 또 올라가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노랑 화살표 안 깨지면서 추세가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1분봉을 보시는 게 맞는데 3분봉으로 보셔도 돼요. 1분봉 3분봉 단타 하시면 되거든요. 3분봉에서도 보시면은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강 화살표 뜨고 지지를 하죠. 주가가 추세가 바뀌죠. 이렇게 우상향으로.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는 어디다? 일봉의 전고점입니다. 일봉의 전고점. 왜?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화살표가 이탈 안 할 때는요, 세력들이요 일봉 전고점까지 돌파 시도를 합니다.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그러니까 화살표도 좋고 이슈도 좋고 일봉상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면, 저항 라인까지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면 계속해서 단타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슈도 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은 승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다 그런 것들이 매매 노하우예요. 버킷 스튜디오 봐볼게요.
버킷 스튜디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뭐 물론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노랑 화살표 뜨고 급등 나왔었죠. 여기서 그래서 노랑 화살표 뜨고 주가가 한 100% 정도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났어요. 어디서 반등 나오죠? 예, 이 블루 라인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버킷 스튜디오는 지금 어디가 중요한 자리일까요? 최근에는 이제 요 화살표 자리입니다. 여기 요 화살표 자리 이탈하니까 어저께도 6% 상승했고요. 오늘도 뭐 한 1.8% 정도 장중에 상승했어요. 종가는 1.3%지만 그러면 지금 추세가 우하향 추세에서 지금 추세를 살짝 틀었죠. 그럼 이 화살표만 이탈 안 한다면 또는 일봉 추세 즉 4,5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또 상승 돌파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추세들과 이 화살표 흐름을 보시면은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22평 지지를 받고 화살표 지지받고 상승 추세입니다. 추세를 약간 틀었죠. 그럼 현재 자리에서는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여기 4,500원 있죠. 일봉 추세, 이 일봉 추세를 보는 거예요. 일봉 캔들. 오늘 캔들도 지금 여기 4,500원 지지하면서 양봉 마감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탈 안 하면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점은 아니고 고점 라인이기 때문에 컷만 잘 잡으시면 되겠죠. 4,500원 컷 잡으시면 되는 거죠. 4,500원 이탈 안 하면 다시 한번 일봉 전고점 돌파 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자기 혼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기준들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장중에 어느 정도 비중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초보일 때는 보통 한 종목당 비중 10% 하는 게 맞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기준들을 혼자 대응할 수 있었을 때 비중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죠. 비중 20% 30%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몰빵을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장 시작돼서 경동제약, 금강철강이 오늘 상한가까지 갔어요. VI 걸리더니 상한가까지 가버렸죠. 화살표가 3개가 떴어요. 핑크, 황금. 그래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세원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단타 또 수익을 주긴 했지만 세원은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남상수님 신원 잘하셨네요. 남상수님. 블루라인 매매. 오늘 빨간 화살표 떴구나. 자, 주가가 반등 나오는 시점이요. 별거 없어요. 이 22평 라인에서 지금 이 블루라인에서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면 반등 나옵니다. 오늘 몇 프로죠? 24%죠. 자, 그럼 뭘 확인해야 돼요? 내가 산 종목이 막 급등하고 있어. 화살표 떠갖고 샀더니 막 주가가 급등하고 있어. 그럼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일봉의 정고점이 저항이 돼요. 그럼 일봉의 정고점이 어디입니까? 요 자리입니다. 3,400원, 3,500원. 그 자리에 오니까 어떻게 되죠? 맞고 꼬리 달고 빠지죠. 요런 것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잘 잡으시면 수익 먹기가 어렵지 않아요. 남상수님 잘하셨네요. 오늘 대북 관련 좋은 뉴스가 있었죠. 김정은이 대북 관련 좋은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왔어요. 뭐 맥스트, 뭐 자이언트 스텝, 뭐 맥스가 어저께 일봉 빨간 화살표예요. 오늘 몇 프로? 오늘 16%. 자,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은요 길게 봤을 때는요 성장성이 있어요. 재료가 살아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단기적 지금 화살표 빨간 화살표 뜨고 오늘 급등을 단기적으로 했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 산업이 계속해서 이슈와 재료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종목들이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메타버스나 뭐 계속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메타버스, 맥스트, 뭐 자이언트 스텝도 어저께 빨간 화살표 오늘 8% 정도 올라가죠. 이런 애들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김규호님도 굉장히 잘하세요. 김규호님 보시면 오늘 세로닉스, 신호등, 황금 좋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로닉스 보시면 일봉상에서 어떤 패턴이 나왔죠? 최근에 하락 화살표 뜨고 22평 블루라인에서 빨간 화살표 떴죠. 즉 어저께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보통 22평에서 이탈을 안 하고 양봉 지지하거나 화살표 뜨면 다시 급등을 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패턴이 있어요. 세력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런 방향성이 그런 부분에서 나와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화살표 흐름을 보고 해도 되고, 화살표가 없다면 캔들 추세를 봐야죠. 물론 화살표가 있으면 더 쉽지만 화살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캔들 추세를 보면 돼요. 22평에서 양봉 지지를 하네. 빨간 화살표 떴네. 오늘 일봉상 핑크 화살표 떴잖아요. 황금 화살표도 떴어요. 일봉상. 오늘 김교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봉상 황금 화살표, 핑크 화살표 두 개가 떴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리고 세로닉스는 오늘 더 중요한 게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고 이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전 고점 돌파. 보이시죠? 이전 고점 돌파. 그럼 여기는 돌파 매매도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화살표 뜨면서 이 세로닉스가 쭉 우상향을 했었잖아요. 근데 한번 조정이 나왔는데 어디서 반등 나오나요? 제가 항상 조정이 나올 땐 하락 화살표 뜨고 빨간 화살표 뜨고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드리죠. 근데 얘는 오늘 핑크 화살표 뜨더니 이전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주가가 한 단계 추가 슈팅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슈도 있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강력하게 들어올렸어요. 세로닉스가. 김규현님, 현서바라기님 굉장히 잘하시죠. 오늘 장중에 잘하셨고요. 세로닉스. 그리고 MP 메타버스 관련주는 예전에 MP를 말씀드렸었죠. MP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에요. MP도 보시면 오늘 일봉에서 노랑 화살표가 떴어요. 그리고 오늘 블루라인 지지죠. 오늘 19% 올라갔어요. 자, 제가 항상 MP 같은 경우에도 자 최근에 일봉상에서 윗꼬리 음봉에 황금 화살표가 떴죠. 근데 뭐죠?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래 놓고 눌린 자리일 뿐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일봉상에서 윗꼬리 음봉에 황금 화살표 나오고 거래량 터지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이 캔들은 매집봉이다 라고 말씀드리죠. 이날 거래량 터진 게 1320만 주예요. 근데 주가가 눌리는데 22평을 이탈 안 하죠. 블루라인. 그리고 오늘 일봉상 노랑 화살표 떴죠. 또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급등할 때 올라갈 자리는 어디다? 일봉의 전고점. 요 자리입니다. 9,000원 부근. 9,000원 부근. 일봉의 전고점 9,000원이니까. 그래서 오늘 고가가 8,880원. 9,000원 부근까지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지지하는 흐름을 보거나 아니면 화살표 흐름을 보거나 양봉 지지를 할 때 매수를 하시면 수익 먹기가 쉬워요. 잘하셨고요. 그리고 현서바라기님, 남성수님, 형지아인씨. 형지아인씨도요, 최근 일봉 추세가 좋았어요. 그리고 보시면 일봉상 화살표 3개 떴죠. 어저께 캔들을 보시면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 라인을 지지해주죠. 밑꼬리. 그런데 거래량도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럼 그 다음날 화살표가 뜨면 다시 또 급등합니다. 오늘 일봉상에서 노랑 화살표, 핑크 화살표가 떴어요. 오늘 장중에 또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봉 추세, 화살표 추세 흐름을 잘 보시면 수익 먹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 종목들도 얼마든지 혼자서 대응하면서 공략을 할 수가 있고요. MP 잘하셨고요. 불타오르네님, 한사바라기님, 세로닉스. 그리고 오늘 개별 이슈 종목들을 다시 한번 GSE를 드렸었는데 GSE가 오늘 6% 정도 올랐죠. 6% 정도. 자, 오늘 다시 한번 개별 이슈 종목을 GSE를 왜 말씀드렸냐면 어저께 일본 핑크 화살표고 장대 양봉이죠. 그럼 간단합니다. 여기 이 장대 양봉이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또 먹는 거예요. 단타. 그 전날도 보세요. 그 전날 그 전전날에도 장대 양봉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3분의 1 값만 이탈 안 하면 또 급등했죠. 근데 어저께 급등은 일봉상 핑크 화살표가 떴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29%나 급등을 했죠. 오늘 화살표는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6% 정도 올라갔죠. 그래서 개별 이슈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김규호님이 K카를 공략을 하셨어요. K카를 왜 하셨을까요? 자, K카 보시면은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 매수 신호 발생. 제가 거기 이슈 종목들의 K카 올려드렸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분봉상에서 노랑 화살표 뜨죠. 신규 상장주들은 노랑 화살표 뜨면은 그 자리 이탈 안 하면 급등합니다. 그냥 간단해요. 신규 상장주들.
분봉 노랑 화살표. 노랑 화살표 뜨니까 몇 프로 올라갔죠? 이 K카가 노랑 화살표 뜨고 11% 올라갔죠. 11%. 그리고 하락 화살표 뜨고 주가가 이제 이탈해서 밀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화살표 보시면, 화살표 있는 분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 타점 보시면 되시고, 자, 화살표가 없는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분봉 지지라인의 선을 긋습니다. 분봉상에서 어디를 지지하는지, 이전에 분봉 저점은 어딘지 요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주식은 단타도 그렇고 일봉상 스윙도 그렇고 지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특정 가격 라인은. 특정 가격 라인을 지지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할 때 그 매매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가 있으면 더 좋겠죠. 없다 하더라도 어디를 지지하고 있구나. 그럼 이 지지 라인이 어디죠? 매수 영역이죠. 매수 타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체크하실 때 지지 라인만 잘 체크하시면 돼요. 일봉 지지 라인, 분봉 지지 라인, 화살표 지지 라인,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수익 먹기가 쉬워요. 노랑 화살표 뜨면 매수 신호 발생 뜨잖아요. 여기서 매수하면 되죠. 매수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하락 화살표 뜨면 팔면 되죠. 이렇게 간단해요. 자, 노랑 화살표 떴는데 들어갔어. 노랑 화살표가 이탈돼. 자르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뭐죠? 손절이 짧죠. 근데 만약 이 노랑 화살표 이탈 안 해, 뭐가 좋죠? 수익이 크죠.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내가 실패했을 때 손절이 짧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매매했을 때, 실패했을 때 손절이 짧은 자리, 그 자리가 이런 화살표 라인이거든요. 그럼 그 화살표 라인만 이탈 안 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라인이 이탈 안 하면서 쭉 화살표 추세 타면서 주가가 올라가죠.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락 화살표 뜨고 주가가 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봉 추세 캔들이 깨지죠.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럼 윗꼬리 달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 대응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K카도 제가 이거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거기 중요 이슈 올려드렸을 거예요. 오늘 뭐 리비안 관련주들 뭐 이런 거 올려드리면서, 그죠? K카 신규 상장이라고 뭐라고 올려드렸었냐면, K카 X 중고차 유통 기간 경쟁률 뭐 40대 1, 유통 가능 물량이 28%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시총 1조 2천억 이렇게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K카 오늘 뭐 단타가 나오고, 항상 신규 상장주들은 여러분들이 분봉을 보시고 분봉 지지라인 체크하고 그 분봉 지지라인에서 매수하거나 아니면 노랑 화살표 뜨거나 분봉을 돌파할 때 매수가 가능합니다. 이런 자리들이 손절이 짧고 먹을 확률이 큽니다. 실패하면 자르면 돼요. 쿨하게.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급등할 종목들 여러 가지들을 확보를 해 두셔야 돼요. 뭐 리비안 관련주들이라든지, 오늘 이슈가 리비안 관련주 뭐 5만 대 이런 이슈로 올려주네. 그럼 리비안 관련주들 오늘 화살표 뜨면 다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없이 주가가 막 급등하면 어떻게 돼요? 주가 조작으로 걸리죠. 명분 없이 주가가 올라가면.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있고 이슈가 있고 화살표가 있다면 수익 먹을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만 오전장에 체크하시면 오늘 이런 것들이 올라갈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매매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신원도 잘 하셨고요. 신원 2차 VI. 신원은 3분봉 추세 쭉 우상향이었죠. 신원도 보시면 신원 보시면은 오늘 장 시작하고 3분봉 추세에서 화살표 여러 개 나왔죠. 한 3개인가 4개 나왔죠. 쭉 우상향하잖아요. 하락 화살표도 주가 밀리죠. 이런 추세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돼요. 신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대원화성도 잘하셨습니다. 세로닉스 현세바라기님 잘하셨고요. 대원화성. 김규현님 세로닉스 상한가까지 잘하셨네요. 대원화성도 분봉 노랑이 뜨고 잘 가네요. 김규현님이 분봉 화살표 보시고 굉장히 매매를 잘하세요. 오늘 세로닉스도 상을 갔어. 그죠? 상을 갔고, 그리고 대원화성도 노랑 화살표 뜨고 잘 급등을 해줬고요. 근데 종가에는 꼬리 달고 밀렸죠. 일봉 전고점 라인에서 잘하셨고요. 또 홍석일님 KPF도 보시면 뭐가 좋았나요? 제가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캔들이 있죠? 윗꼬리 음봉의 황금화살표 캔들이 있죠. 그럼 윗꼬리 음봉의 이 황금화살표 캔들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급등을 합니다. 그냥 이걸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냥 룰이에요. 룰. 규칙. 이런 윗꼬리 음봉의 황금화살표 거래 터진 캔들이 있다. 그러면 이 황금화살표 라인만 이탈 안 하면 다시 또 급등합니다. 오늘 몇 프로 올라갔죠 이게? 27%. 홍석일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기준과 세력들의 캔들 흐름, 패턴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야 돼요.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것을 만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먹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 먹잇감들을 또 많이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하셨네요. KPF 27%나 올라갔어요. 대원화성 잘하셨고요. 세운메디칼 김규현님 세운메디칼도 잘하셨네요. 최근에 일봉상에서 빨간 화살표, 항상 이 화살표가 떴을 때 이 화살표가 이탈 안 하면 갑니다. 간단한 기준이에요. 이 화살표 이탈하면 잘라버리고 이 화살표 이탈 안 하면 수익 먹으면 돼요. 오늘이 24% 올라갔어요. 세운메디칼 김규현님 잘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뭐 그런 종목들이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장이 마감됐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한 달 정도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런 흐름들과 패턴들이 내 몸에 익혀집니다. 주식은 실전이에요. 실전에서 내가 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보일 때는 소액으로 많은 종목들을 연습을 해보시면 어떤 종목들은 손절이 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은 수익이 크게 날 때도 있고, 항상 그 기준만 잘 지키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실력이 금방 늘어요. 저도 처음에 주식으로 실패하고 나서 잘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저희 회원분들 뭐 잘하시는 분들 뭐 한 달 만에도 엄청 잘하시고, 뭐 3개월 정도 돼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하고 시간 투자하고 이 캔들들의 패턴, 세력들의 캔들들에 대한 이해, 급등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이해를 하고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들 금방 잘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차트 많이 보시고 급등주 종목들이 어떤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지, 이슈를 어떻게 타고 화살표가 어떻게 뜨고 급등하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세로닉스 오늘 엄청 강했네요. 세로닉스 금강철강도 화살표 3개가 떴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강했고, 그리고 대원화성도 오늘 화살표 뜨고 28% 급등을 했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올려드린 이슈들 있죠. 뭐 리비안 관련주들, 뭐 그 개인적인 뉴스라든지 개인 이슈 종목들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셨을 때 오늘 또 화살표 뜨면 또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슈가 있는데 화살표도 뜬다. 그러면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 장중에 장 초반에 주도주들, 그런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혼자 하실 때도 수익 보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좀 쉬었다가 방송 이어가도록 할게요.
10시 10분 방송 다시 이어갈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네, 추천, 업 버튼, 구독, 좋아요 버튼 고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항상 매매 기준 지키셔서, 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